빨간 선은 과거 2014년 1월 테이퍼링을 공식 선언했을 때의 주가의 선을 그어놨는데요. 그리고 대략 2년이 지난 2015년 12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초록선까지만 떨어지며 테이퍼링을 선언했던 주가까지는 내려오지 않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론몽입니다. 미국 주식은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데요. 어제 미국 증시는 미국 중앙은행인 페드가 11월 하순부터, 즉 이번 달부터 채권 매입 규모를 줄여 유동성 공급을 축소하는 테이퍼링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은 시장이 예상하고 있던 축소 규모와 축소 기간에 딱 맞게 테이퍼링 계획을 언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준금리는 0에서 0.25%인 현행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고요. 금일 미국 3대 지수는 연준 발표 이후에 일제히 상승을 보여주며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해 주었습니다. 다우는 0.3% 상승, 나스닥은 1% 상승, S&P 500은 0.6%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뉴욕 증시 주요 지수들은 이날 장초 중반 약 보합 상태였으나 FOMC 발표 이후 급 상승세로 돌아섰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검정원을 보시면 3대 지수 모두 같은 타이밍에 급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테이퍼링 시장 속보가 나왔고 축소 규모와 축소 기간이 같이 나왔는데 시장이 기존에 예상하고 있던 그대로 진행한다고 나오면서 불확실성 해소, 악재 재료 소멸로 인해 급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파월에 기자회견이 시작되었는데 뒤에서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지만 시장이 안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파월 기자회견 중 더 급등하는 화면 속 3대 지수 흐름을 보면 파월이 기자회견을 얼마나 잘 마무리했는지 알 수 있고요. 오늘 맵을 좀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초록초록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특징주로는 먼저 단연 테슬라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허츠 계약 미체결 트윗에도 불구하고 다시 신고가를 갱신해주며 3.5% 상승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오랜만에 2% 상승해주는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연말에 15만 명의 직원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하고 취업난의 자율출근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섹터 흐름이 정말 좋았는데요. 제가 SOXL 스윙 투자로 매수 타이밍을 언급드릴 때 세배 SOXL이 올해 안에 $50를 뚫어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뚫어주고 힘이 좋습니다. 역시 제가 매도하면 더 올라가는 건 불변의 법칙인 듯 합니다. 금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1.6까지 올라왔습니다. 다만 생각보다 천천히 올라오고 있다는 의견이 강하고 연말까지는 1.7까지도 바라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과연 나스닥이 다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의 상승으로 인해 하락을 보여줄지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지금 제가 단기적으로 굉장한 과열 구간에 와 있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금일 공포지수는 82까지 올라왔는데요. 한 달 전 25의 극심한 공포 상태에서 불과 한 달 만에 82까지 상승해 준 겁니다. 얼마나 빠르게 상승해 왔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전 80 이상이면 모든 스윙 투자 종목들을 정리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어제 소액 진입해 있던 애플을 1.5% 수익에 짧게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매도하면 수익도 낮아지고 세금도 내는데 왜 매도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매도 욕구 충족으로 소액으로만 스윙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애플도 웅덩이 매매법 2차 매수 타이밍에 진입했고 단 3주만 매수했습니다. 제 거의 모든 주식 비중은 QLD와 SSO에 장기 투자로 진입해 있고 바이 앤 홀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FOMC 회의 결과와 테이퍼링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연준은 지난해 코로나 사태 이후 시중 유동성 공급을 위해 매달 미 국채 800억 달러와 MBS 400억 달러 등 1200달러 규모의 채권을 사들여 왔는데요. 연준은 이번 FOMC 회의를 연 뒤 낸 성명에서 작년 12월 이후 연준의 목표를 향한 경제에 상당한 진전을 고려할 때 월간 순자산 매입을 미국채 100달러, MBS, 즉 주택저당증권을 50억 달러씩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은 테이퍼링의 규모와 속도 등은 향후 코로나19와 경기 상황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올해 11월과 12월에는
각각 150달러씩 채권 매입을 축소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매달 150달러 축소 속도의 매달 순자산 매입 감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지만 경제 전망의 변화에 따라 매입 속도를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는데요. 연준이 내년에도 매달 150억 달러씩의 채권 매입 축소 기조를 이어갈 경우 8개월 뒤인 내년 6월이 마지막 채권 매입 시기가 됩니다. 기존 시장에서 예측했던 축소 규모와 축소 기간인 거죠. 연준 기준금리는 동결됐는데요. 이로써 연준 기준금리는 작년 3월 이후 20개월째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파월 의장은 테이퍼링 착수와 기준금리 인상은 별개 문제라는 기존 입장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는 기준금리 인상은 아직 고려할 시점이 아니다며 아직 덮어야 할 운동장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아직 유동성 공급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는 의미로 풀이되는 거죠. 그리고 연준은 최근에 물가 상승의 원인과 관련해 일시적인 것으로 예상된다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다만 9월 FOMC 성명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한 바 있죠. 이를 두고 CNBC는 애초엔 이번 성명에서 일시적이라는 표현이 삭제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를 유지한 것은 FOMC 위원들의 여전히 비둘기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을 방증한다고 풀이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FOMC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이 내년 중반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공급망 병목 현상과 수급 차질은 내년 중반까지 이어지고 물가 상승도 그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팬데믹에 따른 공급망 병목 현상은 점차 완화될 것이고 성장률도 높아질 것이며 지금 같은 물가 상승세도 꺾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코로나가 언제 잡히냐에 따라 공급망 병목 현상과 물가 상승이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두 가지에 신경 써야 합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을 신경 써야 하는데요. 인플레이션이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잡힐 것인가?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해 올해 테이퍼링처럼 시장이 미리 반응하면서 조정을 줄 것인지, 그러면서 미리 선반영되면서 생각보다 큰 폭의 하락은 없는 것인지를 체크해봐야 할 듯합니다. 과거를 보면 테이퍼링보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나스닥 주가의 조정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너무 지금부터 겁먹지 마시고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빨간 선은 과거 2014년 1월 테이퍼링을 공식 선언했을 때의 주가의 선을 그어놨는데요. 그리고 대략 2년이 지난 2015년 12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초록선까지만 떨어지며 테이퍼링을 선언했던 주가까지는 내려오지 않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보고 미래를 확신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예상은 해볼 수 있죠. 금리 인상 때까지 바이앤홀드하며 웅덩이 매매법 매수 타이밍이 올 때마다 원칙대로 분할 매수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제가 투자 중인 나스닥 200에버리지 QLD의 흐름을 보면 리먼 브라더스를 만났고 2014년 테이퍼링, 2015년 금리 인상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2018년엔 미중 무역 전쟁과 2020년 코로나 팬데믹까지 만났죠. 하지만 결국 우상향해주며 신고가를 갱신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거의 40배 가까이 상승해 주었습니다. 저에게 나스닥 3배 TQQQ와 S&P 500 3배 UPR로 장기 투자에 대해 정말 많이 댓글로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죽을 때까지 리먼 브라더스급의 폭락장은 언제든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LD와 TQQQ 그리고 SSO와 UPR로는 결과론적인 얘기가 될 듯합니다. 만약 리먼 브라더스급의 폭락이 온다면 결과론적으로 QLD와 SSO가 더 나은 투자처가 되는 것이고 TQQQ가 버틸 수 있을 정도의 폭락밖에 오지 않는다면 당연히 TQQQ와 UPR로의 수익률이 높을 것입니다. 다만 저는 제가 정말 열심히 모은 투자금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조금 욕심을 내려놓고 충분히 지금도 욕심이라고 볼 수 있는 2배 QLD와 SSO에 투자하는 겁니다. 2배와 3배 투자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그 책임도 여러분 본인에게 있는 거고요. 항상 투자하실 땐 과유불급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정도가 지나친 것은 오히려 모자란 것만 못하다는 뜻인데요. 조금만 욕심을 내려놓아도
즉 QLD만으로도 15년 동안 40배의 엄청나게 감사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1억을 투자했다면 40억이 되는 거죠. 제 계좌는 현재 엄청난 상승 중입니다. 웅덩이 매매법 장기 투자 현황을 보여드리기 위해 올 현금화를 한 후 8월쯤 첫 웅덩이 매매법 매수 타이밍이 와서 분할 매수를 시작한 제 계좌는 현재 수익률 20%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전 현재 계속 열심히 일하며 현금을 계좌에 넣고 있고 따로 추가 매수는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를 땐 즐기고 있는 거죠. 다음 웅덩이에서 줍줍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두 오질 웅줍하는 투자자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행복 하나로 보내시고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